아까 여론조사에 이름이 오르내렸던 김문수 장관이든 한동훈 전 대표든 현재 여론조사가요. 일단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 또한 크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내심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여의도 권력을 가진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에 대해서 용산 권력까지 가지면 위험하다는 인식 때문 그런 게 여러 반 이재명 정서가 있을 텐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 콕 집어서 저격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입에서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정치는 히틀러처럼 경제는 차베스처럼 이것이 바로 이재명의 민주당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과 히틀러의 나치는 100년의 시차를 두고 태어난 독재의 쌍둥이입니다. 이재명 세력의 행태는 나치 독일의 법학자 에른스트 후보의 논리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루만 얘기한 게 아니라 몇 차례 권성동 원내대표가 강조를 했어요. 히틀러, 100년 시차를 둔 독재 쌍둥이다. 부패 범죄의 수괴다. 김기웅 대변인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채널의 기자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최근에 실제로 히틀러 관련 서적을 탐독하면서 독재자 혹은 극악무도함 이런 것들을 권성동 원내대표도 본인 주변 인물들에게 메시지도 내게 하고 이런 동력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히틀러 생각하면 굉장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획득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틀러 선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많은 독일 국민들의 어떤 지를 받으면서 총통이 됐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검열과 통제 그리고 공포 정치를 이용한 거죠. 그렇다면 지금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어떻게 보면 국정 운영의 한 방식을 본다면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카톡 검열, SNS 검열, 그다음에 여론조사 검열, 그다음에 유튜브 검열,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탄핵, 특검, 고발 그런 단두대 정치식의 어떻게 보면 공포 정치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굉장히 먼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상기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적절한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의 한 복판에 있을 때는 모릅니다. 그러다가 어떤 결과가 나오고 시간이 지났을 때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은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옛 사례를 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하고 검증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 비유가 과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SNS 검열이든 아니면 유튜브 검열이든 그런 여론조사가 안 좋으면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론조사를 고발하고 여론조사를 어떻게 보면 항의 방문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는 끊임없이 이런 비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 나치 정권 독일 사례 그만큼 독일의 일극 체제가 있다면 민주당의 일극 체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여의도 권력을 다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밑바닥에 깔려 있고 그 비유를 히틀러 책 읽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그 일극 체제 얘기가 나와서 일부 언론 보도를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저하고 화면을 같이 보실까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제 마치 이재명 대표 1심 유죄 이후에 당선 무효형 이후에 최민희 의원이 비명들 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취지 얘기를 했다가 논란거리가 된 적도 있었는데 여기 보면 지지율 민주당 왜 떨어지냐 해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거는 현재 권력인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미래 권력 심판하고 있는 거다라고 했더니 이게 무슨 뜻인가? 천재 언어는 해설이 필요하다라면서 비꼬았다는데 글쎄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극 체제만으로는 안 되니까 뭔가 다양성을 해야 된다는 취지를 얘기했다가 최민희 의원이 이거에 딴지를 건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의원들이 SNS에 단체 대화방에서 오고 간 얘기다라고 이제 보도가 됐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어떤 식의 이야기들이 있었는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저도 그 방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취지에서 저런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요즘 최근에 나왔던 여론조사 추세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지금과 같은 탄핵 정국과 그리고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이 조기 대선 국면에 있어서 과연 야당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어떻게 더 안정감을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원들 모두가 다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또 의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펼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최민희 의원의 이야기 중에 뭐 천재의 언어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혹 그 동료 의원이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그러게요. 혹시 비꼬는 것처럼 그런 오인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만 너무 좀 부각되는 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것보다는 전체 그 대화방 내에서의 취지는 분명 의원들끼리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국민들께 더 나아가고 또 더 분열하지 않고 통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저 의원이 저 글을 올리니까 예. 많은 분들이 공감한다고 이제 좋아요를 많이 눌렀나 봐요. 예. 그랬더니 최민희 의원이 들어와서 저렇게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그 공감이 딱 끊겼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저도 그 방에 안 들어가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를 정면으로 조준하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야 민주당 뭐 여론조사 많이 신경이 쓰일 텐데 그 얘기까지 민심 설 연휴 앞둔 여론조사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